자, 5주차 수업 C# 프로그래밍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요 C# 프로그래밍 문법을 한 3주차 정도까지 해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수업과는 다르게 영상 수업은 뭔가 현장감도 떨어지고 실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뭔가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할 수 없고, 특히 제일 큰 문제가 실습 수업은 보통 이렇게 하죠. 강의실에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코딩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습 PC에 같이 코드를 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뭐 실시간으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어쨌든 화면을 보잖아요.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코드를 작성한다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화면이 하나니까요. 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 오프라인 수업에서라면은 뭐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할 분량을 사실 20분 정도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이라던가 그 실행 중에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 코딩하는데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제 중간중간 계속 설명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늘어나는데요. 영상 수업은 이런 온라인 수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 설명 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가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수업이 사실 좀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개강이 되면은 아마 지금 5주차까지는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6주차부터는 뭐 잘 된다면은 이제 정식 정상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6주차, 즉 4월 6일 이후에도 개강이 연기된다면 그때는 좀 요 수업도 요 스마트 컨텐츠 기초도 그냥 실시간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현장감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보죠. 자,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C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오브젝트와 컴포넌트가 나왔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 오브젝트, 컴포넌트 모두 C샵의 문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C샵의 문법과 특히 클래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컴포넌트 패턴, 다른 말로는 컴포지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역사가 그래도 거의 뭐 이제 반세기는 넘었죠. 확실히 반세기 넘었죠. 거의 뭐 7, 80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래밍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특히 이제 좀 근대화된 건 사실 한 4, 50년? 3, 40년밖에 안 됐죠. 그동안은 어떤 제작하는 형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걸 보니까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분류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아직은 배우지 않겠지만 웹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싱글턴 패턴이라던가 팩토리 패턴이라던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MVC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MVC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 시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컴포넌트 패턴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레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고나 뭐 이런 블록형 장난감 있죠. 자, 레고를 보면은 뭐 머리만 바꿔 끼운다던가
무기만 바꿔 끼운다던가 다리만 바꿔 끼운다던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품을 뭘 끼우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 컴포지션은 조합이란 뜻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각각의 부품이 코드예요. 코드. 이 코드를 어떻게 잘 조립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어떤 오브젝트, 객체 이런 걸 만드는 방식이 컴포넌트 패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뒤에서 설명했지만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뭐 게임에 등장하는 뭐 바위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컴포넌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유니티에서는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이 컴포넌트마다 기능이 있거든요.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어떤 그 블록 장난감의 뭐 부품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블록을 조립하고 조합하냐에 따라서 기능이 막 형태라든가 기능이 다양해지죠. 그런 것처럼 빈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이 컴포넌트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조립해가지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컴포넌트 패턴이고요. 유니티의 제작, 가장 대표적인 제작 방식입니다. 컴포넌트 패턴. 자,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각각 이 컴포넌트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의 각 기관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징, 기능, 이런 각각의 기관들을 컴포넌트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어떤 나만의 동물을 한번 조합해보죠. 예를 들어 코뿔소라는 빈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름만 코뿔소고 아직은 어떤 기능이나 특성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 컴포넌트 주머니에서 우리가 이 코뿔소에 주고 싶은 기능, 뭐 특성, 여기선 기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폐, 다리, 식사, 뿔 이런 특성과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컴포넌트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완성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기관이죠. 컴포넌트를 조립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기능들이 없으면 얘네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각기 다른 기능을 줌으로써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진 오브젝트가 되고 있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게임 캐릭터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던가 또 뭐 충돌 체크라는 기능이라던가 뭐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던가 그런 각각의 기능이 컴포넌트예요. 그런 기능, 컴포넌트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컴포넌트 방식의 장점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상속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자바 언어를 배울 때 학습을 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식 클래스가 뭐 별다른 코드 생성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속의 기본 개념은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기능만 가져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속에서는 부모 클래스에서 쓸데없는 코드까지 딸려오기 때문에 재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기능만 가져올 수 있으면 재사용이 명예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컴포넌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예인데 프로그래머 의존도가 낮다는 건데 뭐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은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개발은 프로그래머가 하죠. 하지만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뭐 수정하고 한다거나 그러고 싶을 때
예전에는 매번 프로그래머한테 부탁을 했어야 됐어요. 뭐 부탁이라기보단 요청이죠. 이런 거 고쳐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거예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하지만 유니티를 통해서 간단한 컴포넌트의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은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머는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면 되고 좀 어려운 일, 프로그래머 고유의 어려운 업무, 어려운 코드 작성에 집중하면 되고 이런 좀 간단한 거는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능 추가와 삭제가 쉽다는 건데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컴포넌트를 그냥 넣었다 뺐다만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넣고 싶어? 그럼 그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만 오브젝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은 컴포넌트가 독립적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오브젝트에 가, 나, 다라는 컴포넌트를 붙였다고 쳐봅시다. A라는 오브젝트에 가, 나, 다라는 컴포넌트. 근데 이 가와 나와 다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뭐 라가 추가됐다고 가나다 컴포넌트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가 컴포넌트가 삭제됐다고 해서 나머지 컴포넌트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그냥 막 다뤄도 오브젝트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게 없습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오브젝트와 NPC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의 물리와 NPC의 물리 컴포넌트를 각각 삭제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신 뭐 물리 기능은 없어지겠죠. 두 오브젝트에. 또한 이 오브젝트에 각기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긴 입력 감지, 여긴 AI. 이게 추가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뭐 바뀌거나 문제가 되거나 기능을 이상하게 하거나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분 뭐랄까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2D 스프라이트 오브젝트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컴포넌트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유니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퍼스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작업을 같이 했다면 아마 뉴 스프라이트라는 자, 이 오브젝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뉴 스프라이트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4개가 아니라 정확히 3개인데요. 이건 이 테스트라는 스크립트, 즉, 이 컴포넌트는 우리가 추가로 붙인 거니까 얘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자, 먼저 이 트랜스폼은요,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3개의 속성값을 가집니다. 위치, 회전 각도, 크기입니다. 이 트랜스폼은요, 어떠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자, 볼까요? create empty. 이거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트랜스폼은 어떠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컴포넌트 속성입니다. 이 게임 월드에 어쨌든 어딘가에 존재하고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나타나와야 되니까요. 그게 실제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이 빈 게임 오브젝트는요, 실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선만 있죠.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실 게 요 스프라이트 렌더러인데요. 앞으로 보시게 될 게 요 렌더러, 뭐뭐뭐 렌더라고 써 있는 건요. 그 게임 오브젝트를 화면에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있어야 보여요. 자, 정말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체크되어 있죠? 체크박스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 해당 컴포넌트를,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건 아니고, 지우는 건 좀 이따 해볼 거고요. 지우는 건 아니고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테스트는 우리가 붙인 거고요. 요거는 뭐 쉐이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당장 기능하지도 않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떠한 오브젝트든 간에 일단 트랜스폼은 당연히 있고요. 트랜스폼 컴포넌트 어쨌든 보여야 되잖아요. 게임상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렌더러 컴포넌트도 보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 어떤 그 기능을 스크립트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뉴 스프라이트에 이 스프라이트예요. 게임 화면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가 여기 좀 보이시죠? 좀 이거 확대해서 본 거고요. 게임 화면에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이거 확대한 겁니다. 자, 얘한테 한번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요. 일단 추가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걸 쓰겠습니다. 이 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여기에 인스펙트 뷰에 add 컴포넌트라고 있죠. 해서 rigid body 2D 자동 완성이 됩니다. 얘예요, 얘. 얘를 딱 눌러주면 자, rigid body라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뭐 현실 세계의 어떤 물리 기능을 게임상에 적용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력입니다. 자, 지금 얘 추가가 돼 있죠? 얘가 rigid body가.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밑으로 떨어지죠. 지금 얘가 아까 붕 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때문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실행해 보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예, 중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이 컴포넌트에 달려있는 중력 기능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 지워볼까요? 지우는 건요. 이 rigid body 컴포넌트, 모든 컴포넌트의 오른쪽에는 요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remove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딱 하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실행해보면 공중에 떠있죠. 왜? 중력 기능이 없기 때문에. rigid body 2D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컴포넌트의 추가 삭제, 그리고 컴포넌트의 활성화, 비활성화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어우르고 있는 이 뉴 스프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죠? 얘?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도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옆에 요 체크박스 있죠? 지금 활성화된 상태고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컴포넌트를 강조드린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작성한 이 테스트 스크립트 이것도 마치 컴포넌트랑 동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얘도 컴포넌트입니다. 스크립트도 컴포넌트다. 근데 우리가 주로 할 일은 이런 컴포넌트를 잘 조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작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스크립트가 바로 컴포넌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5주차 수업 파트 1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 실습할 게 딱히 없었네요. 뭐 지금 제가 했던 요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